고요한 밤 감땡야담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성을 담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의 야담을 시작합니다. 강호에는 오래된 진리가 있었다. 천하는 검으로 움직인다. 검이 뽑히면 피가 흐르고 검이 들어가면 전설이 남는다. 그래서 무림은 늘 칼끝으로 숨을 쉬었다. 절정이란 수천 번 쓰러지고 수천 번 피를 토하며 끝내 닿는 자리였다. 그 믿음이 깨진 날이 있었다. 검도 아니고 천마도 아니고 하품 한 번이 무림맹을 무너뜨린 날이었다. 강호는 처음으로 피보다 졸음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이야기는 산길 끝 작은 객잔에서 시작되었다. 낡은 간판 하나가 흔들렸다. 청풍객잔, 강호의 무인들이 가장 흔히 머무는 곳. 술이 돌고 칼이 번쩍이고 허세가 날아다니는 곳. 그런데 이 객잔은 이상했다. 너무 조용했다. 술잔이 부딪히지 않았다. 웃음소리조차 속삭였다. 마치 객잔 전체가 무언가를 깨우지 않으려는 듯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객잔 구석방에 한 사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름은 진무연. 무림 최초의 하품 절정, 그리고 하품 한 번으로 강호를 멈춘 남자였다. 진무연은 이상한 사내였다. 검을 갈지 않았다. 문파도 없었다. 수련도 없었다. 그는 늘 객잔에 누워 있었다. 아침에도 누워 있고, 점심에도 누워 있고, 저녁에도 누워 있었다. 객잔 주인은 늘 한숨을 쉬었다. 이 인간은 손님이냐 짐이냐. 하지만 내쫓지 못했다. 진무연이 온 뒤로 산적이 사라졌다. 살수들이 사라졌다. 문파의 싸움조차 이 근처에선 멎었다. 무인들은 속삭였다. 저 방에 자는 놈 때문이래. 깨우면 큰일 난다더라. 진무연이 객잔에 온 날은 폭설이 내리던 밤이었다. 주인이 마당에서 장작을 쌌다. 쓰러진 사내를 발견했다. 눈 속에서 반쯤 파묻힌 남자. 숨은 붙어 있었다. 주인이 소리쳤다. 야, 죽을 뻔했는데 왜 여기 쓰러져 있어? 남자는 눈도 뜨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졸려. 주인은 어이가 없었다. 지금 졸릴 상황이냐? 남자는 다시 말했다. 조용히. 그리고 그대로 잠들었다. 주인은 남자를 업고 객잔으로 옮겼다. 불을 피우고 미음을 먹이려 했지만 남자는 한 숟갈 삼키고 또 잠들었다. 그런데 그날 밤 객잔의 공기가 달라졌다. 폭설 소리가 들리는데도 이상하게 고요했다. 촛불이 흔들리는데도 소리마저 죽었다. 주인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공. 남자는 그냥 자고 있는데 그런데도 세상이 멈춘 듯했다. 그리고 며칠 뒤 사건이 터졌다. 악명 높은 살수들이 객잔을 습격한 것이다. 검은 두건, 핏빛 살기. 그들은 웃으며 말했다. 오늘 밤 여기서 피를 본다. 객잔 주인은 떨면서도 몸을 가로막았다. 여긴 그냥 객잔이야. 하지만 살수는 칼을 뽑았다. 그 순간 방 안에서 하품 소리가 났다. 하암. 그 소리와 함께 세상이 멈췄다. 살수의 검이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살수들이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방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시끄러워요. 그것은 살기가 아니었다. 정말로 그냥 불평이었다. 하지만 강호는 깨달았다. 이건 협박보다 무서운 경고다. 하품 한 번에 살기가 꺼졌다. 그날 이후 소문이 퍼졌다. 객잔에 누워있는 절정고수가 있다. 하품으로 강호를 멈추는 남자. 그리고 마침내 무림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살수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못한 채 무릎을 꿇은 날 이후 청풍객잔은 전설이 되었다. 검기가 번쩍이지 않았다. 절정고수가 검을 뽑지 않았다. 그저 하품 한 번이 있었고 강호가 멈췄을 뿐이었다. 강호는 혼란에 빠졌다. 절정이란
피의 대가로 오르는 자리였다. 그런데 잠이 많고 하품이 많고 누워있기만 하는 사내가 절정이라니. 웃기지만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무림은 속삭였다. 저건 기연이 아니다. 저건 질서의 붕괴다. 그리고 그 소문은 마침내 무림맹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무림맹은 강호의 질서였다. 문파들이 싸우면 무림맹이 중재했고 마교가 움직이면 무림맹이 막았다. 그 맹주가 한마디 했다. 강호의 절정은 노력으로 증명된다. 잠으로 증명될 수 없다. 그래서 무림맹은 사자를 보냈다. 가장 빠르고 가장 냉정한 검객. 이름은 서청도. 무림맹 최연소 감찰검. 그는 검 하나로 질서를 세우는 사내였다. 서청도는 믿지 않았다. 하품으로 절정이라니. 강호는 농담할 곳이 아니다. 그는 직접 확인하러 왔다. 서청도가 청풍객잔에 도착했을 때 첫걸음부터 이상함을 느꼈다. 객잔은 원래 시끄럽다. 술잔이 부딪히고 협객들이 허세를 부리고 조금만 말이 엇갈려도 칼이 번쩍인다. 그게 강호였다. 그런데 이곳은 너무 조용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데도 속삭이듯 마셨고 웃어야 할 순간에도 입꼬리만 살짝 올릴 뿐이었다. 서청도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훑었다. 이곳엔 무언가 있다. 그때 객잔 주인이 다가왔다.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다. 쉿. 서청도는 낮게 말했다. 무림맹 사자다. 주인은 짧게 답했다. 여긴 사자든 천마든 상관없다. 조용해야 한다. 서청도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왜?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가리켰다. 저 방 때문이다. 서청도는 눈을 가늘게 떴다. 저 안에 진무연이 있나? 주인은 한숨을 쉬었다. 재앙이 자고 있다. 서청도는 코웃음을 쳤다. 재앙? 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재앙을 막는 놈이 자고 있다. 서청도는 더 혼란스러웠다. 절정고수라더니 그냥 잠만 잔다고.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방문 앞. 서청도는 손을 올렸다. 문을 미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살기나 검기가 아니었다. 묘하게 고요한 기운. 마치 깊은 밤. 세상이 숨을 죽이는 느낌. 끽. 문이 열렸다. 방 안에는 이불더미 하나.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쿨쿨. 서청도는 잠시 멍해졌다. 이게 절정. 이게 무림을 뒤집는 존재. 그는 낮게 불렀다. 진무연. 대답은 없었다. 다시 불렀다. 일어나라.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서청도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는 검을 반쯤 뽑았다. 그 순간 이불 밖으로 나온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탁! 서청도의 검이 멈췄다. 뽑히지 않았다. 아니, 뽑히지 않는 게 아니라 검이 의미를 잃어버린 느낌이었다. 이불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칼소리. 피곤해요. 서청도의 숨이 막혔다. 절정고수의 기운은 상대를 누른다. 하지만 이건 다르다. 억누르는 게 아니다. 마치 세상이 속삭였다. 움직이지 마. 서청도는 낮게 물었다. 내가 정말 진무연이냐? 이불 속에서 하품 소리가 났다. 하암. 네. 근데 지금 몇 시예요? 서청도는 말문이 막혔다. 무림맹 사자가 왔는데 시간을 묻는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왜 넌 수련도 없이 강하냐? 진무연은 잠시 생각했다. 저도 몰라요. 자고 일어나면 좀 더 세져 있어요. 서청도의 머리가 아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진무연의 목소리가 느릿했다. 강호가 원래 말이 안 되잖아요. 서청도는 할 말을 잃었다. 그때 밖에서 비명이 터졌다. 마교다. 검은 깃발이 나타났다. 서청도의 몸이 반응했다. 마교. 강호의 재앙. 그는 즉시 검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진무연이 이불 속에서 낮게 말했다. 시끄러워. 그리고 손가락을 한번 튕겼다. 팅. 바람이 확 퍼져나갔다. 객잔 마당으로 뛰어들던 마교도들이 순식간에 주저앉았다. 피도 나지 않았다. 검을 맞은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마치 무거운 담요가 덮인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서청도의 눈이 커졌다. 이게 무공. 주인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조용히 하라니까. 서청도는 얼떨떨하게 중얼거렸다. 한번 튕겼을 뿐인데. 진무연은 다시 코 고는 소리를 냈다. 조용히. 서청도의 무릎이 굳었다. 무공이란 기의 흐름이다. 그런데 이 남자는 기를 칼이 아니라 쉼으로 다루고 있었다. 그날 밤 서청도는 객잔에 머물렀다. 잠들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진무연이라는 존재가 꽉 차 있었다. 왜 저런 고수가? 어떻게 수련 없이?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는 도망치는 거냐? 진무연은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쉬고 싶은데 세상이 안 쉬게 해요. 그 말에 서청도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무림은 늘 싸움을 강요한다. 쉼은 약함으로 취급된다. 그런데 이 사내는 쉼 속에서 절정이 되어버렸다. 그 자체가 무림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전령이 달려왔다. 무림맹에서 긴급 전갈입니다. 서청도가 표식을 보이며 나섰다. 말해라. 전령은 떨며 말했다. 몽친마군이 나타났습니다. 서청도의 얼굴이 굳었다. 몽친마군. 전설 속의 수면마신. 그가 지나간 곳은 전부 멈췄다. 사람들이 싸우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서청도는 깨달았다. 진무연이 쉼이라면 몽친마군은 잠으로 천하를 끝낼 존재였다. 잠이 휴식이 아니라 무기가 되는 순간 그것은 재앙이었다. 서청도는 진무연을 바라보았다. 너만이 막을 수 있다. 진무연은 고개를 갸웃했다. 왜요? 서청도는 숨을 삼켰다. 너는 같은 길에 있으면서 다른 마음을 가졌으니까. 진무연은 한숨을 쉬었다. 귀찮은데. 서청도는 이를 악물었다. 무림이 끝난다. 진무연은 조용히 말했다. 무림이 끝나면 잠도 못 자겠죠. 그 말에 서청도는 말문이 막혔다. 무림의 운명을 건 결전 앞에서도 이 남자는 여전히 졸리다. 그런데 그 게으름이 무림을 살릴지도 모른다. 진무연은 하품을 하며 말했다. 그럼 가야겠네요. 그것은 처음으로 그가 스스로 일어난 순간이었다. 무림맹 본다는 그날 밤 숨조차 무거웠다. 달빛은 흐렸고 바람은 멈췄으며 공기에는 이상한 졸음이 내려앉아 있었다. 성벽 위에 횃불은 타오르는데 빛조차 흐릿했다. 마치 세상 자체가 눈을 감으려는 듯했다. 맹주 적강천은 이를 악물었다. 왔다. 성문 밖에서 한 존재가 걸어 들어왔다. 검도 없었다. 창도 없었다. 그저 두 손을 늘어뜨린 채 눈밑이 깊게 내려앉은 사내. 걸음은 느렸지만 느림이 곧 압박이었다. 그 이름은 몽친마군. 전설의 수면마신이었다. 그는 낮게 웃으며 말했다. 무림은 깨어있어서 망한다. 그 한마디에 무림맹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적강천이 외쳤다. 멈춰라. 몽친마군은 고개를 저었다. 멈추라. 나는 멈추러 왔다. 그가 손을 들자 공기가 무거워졌다. 검객들이 검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팔이 떨어지듯 무거웠다. 원로 한 명이 무릎을 꿇었다. 기가 잠든다. 몽친마군의 무공. 만수치면 천하를 재우는 기술이었다. 한 명, 두 명. 고수들이 검을 든 채로 쓰러져 그대로 잠들었다. 칼끝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조차 멀어지는 듯했다. 적강천조차 버티지 못했다. 절망인가? 몽친마군은 낮게 말했다.
싸움은 끝나야 한다. 천하는 잠들어야 한다. 그때 뒤에서 느릿한 발소리가 들렸다. 터벅터벅.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하품을 하며 걸어오는 남자가 있었다. 눈은 반쯤 감겼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마치 방금 일어난 사람처럼. 그의 이름은 진무현. 서청도가 그의 옆에서 이를 악물었다. 정신 차려라. 진무현은 하품했다. 차리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 진짜 피곤해 보이네요. 서청도는 머리를 부여잡았다. 결전 앞에서도 저런 말인가. 몽침마군이 눈을 가늘게 떴다. 너도 잠의 길인가? 진무현은 고개를 갸웃했다. 길이요? 몽침마군이 말했다. 잠은 끝이다. 잠은 도망이다. 진무현이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잠은 회복이에요. 몽침마군의 눈빛이 흔들렸다. 회복? 무림은 회복할 수 없다. 그가 두 손을 벌리자 폭풍 같은 졸음이 몰려왔다. 무림맹 전체가 잠의 바다에 잠기려 했다. 서청도마저 눈이 감기려 했다. 젠장. 하지만 진무현은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 호흡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몽침마군의 폭풍 속에 작은 틈을 만들었다. 몽침마군이 떨며 말했다. 왜 쓰러지지 않느냐? 진무현이 답했다. 저도 한때는 도망치려고 잔 적 있어요. 몽침마군의 손이 멈췄다. 진무현은 낮게 말했다. 세상이 무서워서, 사는 게 피곤해서, 눈 감으면 다 끝날까 싶어서. 몽침마군이 중얼거렸다. 그게 잠이다. 진무현은 고개를 저었다. 근데요, 쉬고 나면 다시 걸을 수 있더라고요.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몽침마군의 살기가 무너졌다. 몽침마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다시 걸을 수 있다고. 진무현은 작게 웃었다. 네, 당신도요. 몽침마군은 무릎을 꿇었다. 천하를 재우려 했던 자가 처음으로 스스로 멈췄다. 나도 쉬고 싶었구나. 서청도가 속삭였다. 뭐야, 끝난 거야. 진무현이 말했다. 말이 통하면 굳이 싸울 필요 없잖아요. 서청도는 말문이 막혔다. 무림맹 고수들도 멍해졌다. 그들은 평생 검으로만 싸워왔는데 이 남자는 하품으로 이겼다. 몽침마군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와 같은 길을 걷는 자는 결국 세상을 멈추게 된다. 진무현은 고개를 저었다. 세상을 멈추는 건 죽음이에요. 쉬는 건 다시 걷기 위한 거고요. 몽침마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나는 끝을 원한 게 아니었다. 그저 너무 지쳐 있었구나. 그는 조용히 쓰러졌다. 이번 잠은 도망이 아니라 휴식이었다. 무림맹은 천천히 숨을 돌렸다. 적강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림이 살아났다. 서청도는 진무현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진무현은 하품했다. 싸우는 건 피곤하잖아요. 서청도가 물었다. 그럼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진무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객잔 주인이 밥 먹고 가라 했어요. 그 말에 무림맹 사람들은 처음으로 웃었다. 적강천도 웃었다. 천하제일이 밥 때문에 움직이다니. 진무현은 진지하게 말했다. 밥은 중요해요. 밥 먹어야 잠도 자죠. 서청도는 고개를 떨궜다. 이 남자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구원이었다. 무림은 너무 심각했다. 너무 피로했다. 진무현은 그 피로를 잠으로 풀어준 사람이었다. 며칠 뒤 진무현은 다시 청풍객잔으로 돌아왔다. 주인이 소리쳤다. 야, 이제 좀 일해. 진무현은 이불을 덮으며 말했다. 조금만. 주인이 외쳤다. 조금만이 천하제일이냐. 쿨쿨. 진무현의 코 고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서청도가 객잔에 들러 고개를 흔들었다. 무림은 결국 이 남자 때문에 살아있군.
주인은 코웃음 쳤다. 살아있긴 개뿔. 쟤는 그냥 자. 무림은 평화로웠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다. 천하제 일은 검이 아니라 잠이었다. 여기까지 객잔에서 하품했을 뿐인데 무림맹이 무너진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진한 강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